안녕하세요. 실물과 프로필이 일치하지 않는 이승우입니다. 이건 뭐 이제 경력이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중등 학원입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드나 영재고 자사고 대비한 학원인데, 이거는 이제 수능이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대학생들 약대 편입하거나 일반화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책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MD에서 약대 편입생들 대상으로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수험생의 한 60% 정도가 그 시험에 응시하고 이제 그거 출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뭐 그냥 짧게 슬라이드 한 3장만 넘기고 들어갈 텐데, 우선 이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중등부 학부모님들이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진행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저는 이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많은 경우에 문제 유형을 잘 분석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따라하면 문제가 풀리고 그러면 성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학년이 낮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당장 올림피아드, 가깝게는 올림피아드나 영재고 입시 그러면 시험이 전범위가 나와요. 1년치 전범위 혹은 영재고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 합친 3년치 전범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3년치 전범위를 유형을 다 외워서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뭐 수능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학년이 올라갔을 때 수능이 괴로운 이유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막상 시험에 가면 또 신유형이 나와요. 그럼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죠. 아무리 외워도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수능은 출제 의도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워서는 해결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원래 출제 의도예요. 그래서 사실 과학교육의 목표는 과학적인 사고 방법을 연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과정 안내서에 나와 있고 수능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도 이게 평가 목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말 그대로 생각하는 순서,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할 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론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그땐 재밌어합니다. 신나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처음 보는 게 나오고 문제를 풀면 또 처음 보는 게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하면 또 처음 보는 게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학생은 저한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 선생님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놀랍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놀라운데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연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뭐 사실 성적만 목표로 하면 이게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없을 수 있고요. 일반고 가서 내신으로 수시로 가겠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렇게 가면 인생에서 공부는 정말 의미 없는 일이죠. 문제 유형을 열심히 외우면서 본인들이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이미 알아요. 이걸 내가 외워서 도대체 어디다 쓰냐.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 볼 때 말고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고 아이들도 이미 느낍니다. 근데 그걸 사실은 과학 공부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할 때 지식을 배우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지식의 체계 안에서 어떤 순서로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체계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훈련을 할 때 실력이 정말로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 애들이 기초가 없다. 기초가 부실하다. 그죠? 보통은 기초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제가 경력상 올림피아드나 영재고 수업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수능 수업을 하고 이제 대학생 수업을 맨 마지막에 했는데요. 올림피아드 수업할 때는 잘하는 아이들만 사실 만나게 돼서 잘 몰랐는데 이게 대학생 수업을 하니까 거기는 미대생도 있고요.
미대생도 있고 졸업한 지 10년 지난 분도 거기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무 기초가 없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프는 가로가 원인이고 세로가 결과예요. 이런 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대학교 이과 2학년 전공생이 감동을 해요. 이 학생이 감동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수능 재수생을 데리고 얘기해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재수생이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이런 부분부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해석 능력. 그래서 실력이 생기면 성적은 무조건 나오게 되었는데요. 성적이 나온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꼭 실력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단기간에 성적으로 끝나고 그게 다음 과정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렵다. 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업 시간에 물론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설명이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문제를 푸는 건 새로운 그림을 보는 건 항상 괴롭고 심지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걸 아이들이 계속 배울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올림피아드 진행 과정은 이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화학 원투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학생들 보통 정규교육 과정이면 대학교 1학년 거리에 해당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 8월 기준으로 올림피아드 6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9문제가 일반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까지가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60문제 중에 이거 19문제를 빼면 수상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가능은 합니다. 나머지 한 40문제 정도를 다 맞추면 수상권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내가 아는 걸 다 맞춘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상 여기까지가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점은 화학 원투 하고 나서 일반화학에 들어가면 많은 내용이 겹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화학이 화학 원, 화학 투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2월 달까지 화학 2를 가능하면 끝내고 그 다음에 3월부터 화학 1, 화학 2를 반복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하는 걸로. 일반화학의 구성 자체가 화학 1, 화학 2를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1, 화학 2를 한번 반복하고 나머지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그냥 기본적인 과정인데 이제 혹시 뭐 선행이 조금 아직 화학 1을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화학 2를 사실상 처음 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때 화학 1, 화학 2를 같이 하고 이때 일반화학을 하는 게 우선은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언제부터 푸냐면 이때부터 풉니다. 그냥. 문제는 매 수업 시간에 항상 문제를 풀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를 풀어봐야 이 그림을 내가 스스로 해석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그때 내가 뭘 모르는지 이제 그 다음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방향이 그때부터 제대로 잡히게 되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쫙 책을 읽었을 때 100% 이해되는 일이 있으면 뭐 보통 여기에 오시지 않고요. 그죠? 네, 한번 책을 쫙 읽었으면 그 중에 절반이 이해됐다.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나머지 절반을 내가 모른다는 걸 잘 모르죠. 틀려봐야 나머지 절반을 내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공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매번 풀고요. 이때는 거의 문제풀이만 반복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문제 유형을 외우면 공부가 실패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파이널 때 저도 그렇게 합니다. 평상시에 가능하면 문제 유형을 외우지 않도록 연습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능하면 공식을 외우지 말고 연습을 해라 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그냥 아직도 모르면 외워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희도 실적은 내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수는 저희 계획은 우선 이 정도까지는 주 1회 정도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혹시 뭐 상황을 봐서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 기간에는 제가 진행하는 메인 수업이 하나 있고 그때 이제 이론과 문제풀이가 당연히 세트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풀이 수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조금 시간을 추가할 수는 있는데 우선은 시수는 여기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는 아마 시수는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단어가 뭐야 라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뜻이야 라고 그런 표나 그래프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한번 싹 정리하고 마지막에 문제 풀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 자랑이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대치동에 타임만 학원에 있을 때 올림피아드 했을 때 실적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합류한 학생들은 좀 뺐고요. 1년 딱 데리고 있던 학생들 1년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요만큼이고요. 그 중에 상 받은 아이들이 요만큼이고요. 이제 안타깝게 2명은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공부 방법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사실 이런 얘기를 걸고 얘기를 하신 분들은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고력이 중요해요. 창의력이 중요해요. 사실 어디서 얘기하는데요. 다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해석 능력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 원인, 결과 이런 심플한데 원인, 결과 이거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인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나머지 원인과 결과 과학에서는 이것만 연습하면 사실 수능까지 쭉 가는데 이 얘기를 재수생이 듣고 감동하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거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변인 통제, 변인 분석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얘기를 재수생이 듣고 감동하니까 저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OT를 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기본적인 지식은 같이 연습을 합니다. 사실 지식은 반복하면 당연히 외워지고요. 그걸 외우지 못해서 시험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얘기하죠. 이제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는 못 풀어요. 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알았는데 생각하는 방법은 정리가 되지 않을 때 항상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만 짧게 얘기를 드리고요. 개별 상담은 이제 신청하신 분부터 매우 짧게 개별 상담은 이제 신청하신 분부터 진행을 드릴 거고